주제 6 전후 복구를 위해 노력하다 수업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은 일상의 평화를 파괴하였지만 사람들은 전쟁 피해를 극복하면서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시기 남과 북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어 갔습니다. 주제 열기는 밀가루 포대 사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밀가루 포대에는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로 재분된 밀가루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원조 물자로 들어온 밀가루는 고아원이나 종교시설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조는 미국 국민들의 개인적인 기부가 아닌 미국 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우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후복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전후복구에는 미국의 원조물자가 큰 도움이 되었는데, 원조물자는 생필품과 소비재 산업의 원료로 제공되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면방직 설탕, 밀가루의 원료가 들어오면 한국 정부는 기업에게 배분해 주었고, 이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삼백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정부와 가까운 기업이 원료를 배분받는 등 정경유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료 대금으로 받은 돈을 대충자금으로 조성해서 이를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 성과도 있었지만, 미국 역시 한국의 무기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북한의 전후복구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와 주민들의 희생과 동원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1946년 농지개혁을 통해 북한은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에는 토지를 농업협동조합의 소유로 만들면서 개인의 토지 소유나 회사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되어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0년대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커졌고, 이를 반영하여 초등 의무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자 학급당 인원수가 80여 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하나의 교실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쓰는 2부제가 일반화되었고, 학생 수가 더 많은 경우는 3부제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콩나물 교실이었지만 이때 교육받은 학생들은 4.19 혁명과 같은 민주화와 이후에 진행된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3에는 학교별 취학률의 추이가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보다 광복 직후에 초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장한 식민지 시기에 초등교육의 증가가 광복 이후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취학률을 바탕으로 이 주장을 비판할 수 있게 수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교과학습,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도 전쟁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 사진에는 아이들과 함께 쌀을 싣고 가는 어머니의 강인함이 보입니다. 자료에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거나 혹은 빨갱이나 반동분자로 몰려서 희생당한 후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와 자식 교육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대해서 추론해보게 하는 학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당시에 이런 여성들을 미망인으로 부르면서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망인은 역사 용어로도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젠더 감수성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대신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학생들과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6 수업 나눔을 마치겠습니다.